잉쿠 씨의 발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식은 경기 전부터 불안한 예고처럼 퍼졌다. 외국인 공격수 엘리사 자네테가 웜업 도중 불의의 사고로 빠지면서 정관장은 사실상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경기를 시작해야 했다. 한 팀의 공격 구조가 외국인 선수 중심으로 설계된 V리그 현실에서 경기 직전 핵심 자원이 이탈했다는 사실은 전술 수정 이전에 심리적 붕괴로 이어지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예정대로 시작됐고 잉쿠 씨는 발바닥 통증을 안고 코트에 섰다. 이 장면은 단순한 출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팀 내 최다 득점 8점이라는 기록 뒤에는 부상과 부담을 동시에 짊어진 한 선수의 고군분투가 있었다. 정관장의 상황은 수치로만 보면 이미 설명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GS 칼텍스는 세트스코어 3-0 완승을 거두며 11승 12패, 승점 33점으로 중위권 추격에 발판을 마련했고 정관장은 5연패에 빠지며 6승 18패, 승점 18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경기를 단순히 순위표와 결과만으로 정리하는 것은 지나치게 얕다. 이 경기는 한 팀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한 팀이 왜 상대적으로 단단한지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였다. GS 칼텍스는 조직력과 준비된 공격 분산을 통해 경기를 지배했고 정관장은 변수에 대한 대응 능력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1세트 초반은 의외로 팽팽했다. 잉쿠 씨가 비교적 안정적인 공격 성공률을 보이며 초반 흐름을 유지했고 정관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중간 이후부터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자네테의 공백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졌다. 공격 점유율이 잉쿠 씨에게 쏠리면서 공격 루트는 단조로워졌고 리시브가 흔들리자 세터의 선택지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결국 GS 칼텍스는 블로킹과 수비 위치를 조정하며 잉쿠 씨를 정면으로 압박했고 흐름은 순식간에 기울었다. 25-19라는 점수는 큰 차이가 아니어 보일 수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이미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 세트였다. GS 칼텍스의 중심에는 지젤 실바가 있었다. 1세트에서만 7득점, 공격 성공률 54.5%를 기록하며 공격의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실바의 강점은 단순한 득점력이 아니라 팀 공격 전체를 안정시키는 존재감이다. 레이나 두쿠쿠, 오세연, 최유림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이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바가 상대 블로킹을 끌어당기며 공간을 만들어낸 역할이 있었다. 반면 정관장은 잉쿠 씨 외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선택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세트는 점수차만 보면 접전처럼 보인다. 실제로 정관장은 중반까지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16-18 상황에서는 GS 칼텍스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세트의 본질은 점수의 근접함이 아니라 공격 효율의 격차였다. 정관장은 범실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지만 공격 성공률은 25%대에 머물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블로킹에 막혔다. 반면 GS 칼텍스는 실바를 중심으로 공격을 분산시키며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다. 21-18로 흐름을 뒤집는 순간 경기의 방향은 사실상 결정됐다. 줄어든 범실이 곧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2세트는 냉정하게 보여줬다. 3세트는 전개 자체가 GS 칼텍스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초반 5-1, 이후 16, 14-8로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정관장은 추격의 동력을 찾지 못했다. 잉쿠 씨를 향한 공격 시도는 계속됐지만 이미 데뷔가 끝난 GS 칼텍스의 블로킹과 수비를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리시브 불안은 끝내 해소되지 않았고 세터는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공격수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었다. 결국 25-14, 무기력한 마무리였다. 이 경기에서 잉쿠 씨의 기록은 아이러니하다. 팀 내 최다 득점, 범실 1개. 그러나 공격 성공률은 27.59%에 그쳤다. 이는 개인의 기량 문제라기보다 구조의 문제다. 한 선수가 부상을 안고 공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효율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쿠시는 최선을 다했고 그 사실은 숫자와 경기 내용 모두에서 확인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인쿠시가 막혔을 때 팀이 보여줄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 후 고이진 감독의 발언은 담담했지만 무거웠다. 기량과 의지 모두 부족했고 감독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준비하겠다는 다짐 역시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인정한 선언에 가깝다. 정관장은 이제 반등이라는 단어보다 어떻게 시즌을 버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 자네트의 부상 회복 시점, 인쿠시의 컨디션 관리, 세터 운용, 그리고 공격 구조의 재정비는 모두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같은 날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또 다른 대비가 있었다. 한국전력은 외국인 주포 베논을 앞세워 대한항공을 3명으로 완파했다. 에이스 정지석이 복귀한 대한항공이었지만 승리는 한국전력의 몫이었다. 이는 한 명의 복귀나 부재가 곧바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것은 준비도와 조직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GS칼텍스는 이번 승리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영택 감독이 강조한 성장을 위한 극복이라는 화두는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공격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로킹과 수비, 그리고 응집력으로 경기를 지배했다는 점은 팀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반면 정관장은 냉정한 자기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네트의 공백은 분명 컸지만 그것만으로 오늘의 격차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경기가 끝난 뒤 장충체육관을 빠져나오는 동선에서 팬들의 표정은 코트 위 정수판만큼이나 명확한 대비를 이뤘다. GS칼텍스 팬들은 오랜만에 느낀 안도감을 이야기했고 정관장 팬들은 패배의 숫자보다도 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꺼냈다. 이 경기는 단순한 3령 승패가 아니라 각 팀이 팬들과 쌓아온 신뢰의 온도를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었다. 이기는 팀의 팬은 결과를 분석했고 지는 팀의 팬은 방향을 묻고 있었다. GS칼텍스 팬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다. 대승에도 불구하고 환호보다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실바의 21득점, 그리고 레이나 도쿠쿠, 오세연, 최유림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된 공격에 대해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GS칼텍스의 모습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시즌 내내 기복을 겪어온 팀이기에 팬들 역시 들뜬 기대보다는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에 승점 3점을 챙겼다는 사실은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결과보다 과정에 주목하는 팬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다. 반면 정관장 팬들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3경기 연속 셧아웃, 5연패라는 결과는 단순한 슬럼프라는 말로 넘기기엔 부담이 컸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들린 반응은 졌다가 아니라 준비가 보이지 않았다 였다. 자네트의 갑작스러운 부상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컸지만 그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한 팀 운영과 경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남았다. 팬들은 변수 그 자체보다 변수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대안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더 크게 반응했다. 인쿠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특히 복합적이었다. 한쪽에서는 부상까지 안고 뛴 선수에게 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느냐, 오늘 경기에서 인쿠시가 문제라고 말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옹호가 이어졌다. 실제로 인쿠시는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공격 루트가 뻔해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코트에 남아 책임을 감당했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가 이미 모든 대비를 마친 상황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이제는 성장 과정이라는 말만으로 설명하기엔 시간이 흘렀다
냉정한 평가도 공존했다. 이는 한 선수를 향한 비난이라기보다 그 선수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가까웠다. 정관장 팬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설명 요구였다. 왜 공격 루트가 이렇게까지 제한됐는지, 왜 리시브가 흔들릴 때 전술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았는지, 왜 경기 중 흐름을 끊어낼 시도가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는 특정 선수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준비 과정과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고이진 감독이 경기 후 고개를 숙이며 책임을 언급한 장면이 오히려 팬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사과는 진정성이 있었지만 팬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사과보다 설명과 전망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응원한 팬들의 태도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래도 응원하는 이유는 이 팀이 무너지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에는 지금의 성적과는 별개로 정관장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박수가 나온 이유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였고 바로 그 태도가 이날 경기에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반전 드라마가 아니라 지금 이 팀이 무엇을 바꾸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이었다. 몽골 국기를 들고 음원석을 지킨 인쿠시 팬들의 모습 역시 인상적이었다. 경기 내내 응원은 줄지 않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도 인쿠시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남아있었다. 이는 성적과 무관하게 인쿠시가 이미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 상징성이 팀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도 함께 드러났다. 한 선수에게 쏠린 기대와 책임은 응원의 크기만큼이나 무겁다.